매화 지고 나니 해당화 새빨갛게 물이 들었네. 들장미 피고 나면 봄꽃 다 피었는가 했더니 찔레꽃 가닥가닥 담장을 넘어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산모로부터서 신생아로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임신 중 항바이러스의 투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5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전염 경로는요, 수평 감염하고 수직 감염이 있습니다. 수평 감염은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의 혈액이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평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수평 감염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생기고 나서 대부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항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B형 간염을 옮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서 B형 간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좁은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엄마와 피하고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신생아가. 이때 감염이 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 감염을 잘 모르고 유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전병이 아니고 B형 간염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직 감염을 받게 된 신생아는 대개 90%가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인 대부분의 30대 이상의 분들은요, 대개 다 수직 감염에 의해서 B형 간염을 엄마로부터서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B형 간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 신생아에게 12시간 안에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은 B형 간염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가 생기는 그 동안에 B형 간염 항체를 일부러 넣어줌으로써 항체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 수동 면역을 동시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12시간 안에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부터 이런 수직 감염 예방 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산모가 신생아를 낳을 때 낳은 신생아에 대해서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임무노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수직 감염 예방률이 현재는 약 3% 미만입니다. 수직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12시간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수직 감염 예방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B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60%가 B형 간염을 수직 감염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항원이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나게 되면요, 90%가 B형 간염을 수직 감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약 3%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그 예방 접종 사업을 통해서,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통해서 이 항원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있어서 감염률은 10% 그 이상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리고 이 항원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그 신생아는 거의 수직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 있는 산모에게 이런 수직 감염 예방 접종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3%대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수직 감염 예방 접종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는 10%에서 30%가 수직 감염이 됩니다. 이러한 그 수직 감염의 위험은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난 애들에게 훨씬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양원 양성인 그 산모의 DNA 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산모들은 대부분 면역 관용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그 바이러스 질환은요, 이런 전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바이러스 양이 높은 면역 관용기 때 대개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직 감염이 높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양원 양성인 산모가 수직 감염을 시킬 그 가능성은 90%인데요.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하는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하면 그 확률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 3, 4%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아무리 3%, 4%라 하더라도 나의 신생아가 B형 간염을 수직 감염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산모의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산모가 항바이러스를 먹어서 혈액 내의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려서 이 출산 시에 수직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할 시기가 아닌 산모가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태어날 때는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뮤노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이뮤노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형 간염 산모가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텔비뷰딘입니다. 약 이름으로는 세비보입니다. 또 하나는 테노포비아입니다. 성분이 테노포비아이고 약물 이름은 비리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신 중에 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는 세비보하고 비리드 두 종류입니다. 그럼 먼저 세비보를 이용한 수직 감염 예방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후반기에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10의 7승 카피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카피 이상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은 산모에게 임신 후반기에 세비보를 투여하였습니다.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이 있었는데요. 투여한 군에서 135명 중에서 수직 감염이 된 사람은 수직 감염이 된 신생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그러나 세비보를 투여하지 않았던 94명에서는 8명이 수직 감염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0%가 그런 수직 감염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감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말씀드린 세비보이고, 이 세비보 연구에서 보니까 135명 중에서 0명, 그러니까 전혀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약이 비리어드이죠. 비리어드를 가지고도 역시 임상을 해보니까 참가자들은 임신 후반기에 혈액 내의 바이러스 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 비리어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산모 92명 전원 아기로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리어드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있어서는 100명에서 18명이 수직 감염이 되었습니다. 즉 태어난 신생아에게 충분한 수직 감염 예방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면역 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가 수직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신생아 조치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에 산모도 항바이러스를 먹는 것이 바로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이 텔비브딘 연구는 밑에 것을 보면 132명 중에 한 명도 수직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약군에서는 88명 중에서 7명이 수직 감염이 되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 5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후반기에 세비보를 투여했을 때 100% 수직 감염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세비보 또는 비리어드를 이용을 해서 수직 감염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비리어드 연구를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다른 연구입니다. 87명 중에서 1명이 수직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리어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수직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이뮤노글로불린, 이것을 헤파비기라고 합니다. 헤파비하고 예방접종을 같이 이렇게 해야만이 수직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바이러스를 쓰는 것은 걱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산모가 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모나 태어난 신생아의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임신 후반기에 바이러스 양이 높으면 항바이러스를 투여해서 수직감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요, 일부 산모들은 임신 중에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난 아기에게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헤파비하고 예방접종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하다면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하면 임신 28주 이후에 혈액 내의 바이러스 양이 10의 7승 카피, 그러니까 1000만 카피 이상이면 약제는 비리어드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세비보보다는 비리어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비리어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제는 출산 직전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신생아는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하고 항바이러스를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직 감염은 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형사와 범죄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가 범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가? 범죄자가 나쁜 소식. 그래서 형사가 범죄 현장의 그 혈흔에서 나온 DNA하고 당신의 DNA가 일치하였습니다. 아주 낙심한 범죄자가 형사에게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혈흔에서 측정한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은 정상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투약할 필요가 없는 대개 면역 관용기에 있는 여성들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임신 28주부터서 항바이러스를 먹는 수직 감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비형 간염의 치료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언제든지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임신 중에 투약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 우리가 말하는 임신부 투여 등급 비인 약제를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리어드입니다. 왜냐하면 초치료 약제로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인데요. 산모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비리어드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는 비리어드를 우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투여 등급 B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만 산모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산모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B인데요. 모든 약제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신 투여 등급 B 걸면은 안전한 약제를 말합니다. 그 약제가 바로 비리어드하고 세비보인데요. 세비보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약제내성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비리어드를 1차 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임신 중에 처음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게 된 여성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인데요. 물론 이제 임신 투여 등급 B인 비리어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안전하니까요. 치료의 그 원칙은 일반적인 B형 간염의 그 치료 지침하고 똑같이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이다.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다 그러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10만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 오르면 그때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비리어드를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다른 약제를 복용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임신 지방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갈 때 이러한 것을 잘 감별하고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간 손상일 때 그때 바로 비리어드를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신 중에는 임신부 투여 등급 B인 약제 비리어드 또는 세비보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비리어드를 1차 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경부용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중에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러한 경우는 생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죠. 이때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되게 임신 초반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때 산모들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물론 의사들도 이 시기에는 임신 초반기에 약 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약을 끊는다는 것은 일시 중단하는 걸 말합니다. 일시 중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해서 보는데요. 대개 임신 중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까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과를 볼 수도 있고요. 임신 28주 즈음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이 증가해서 1000만 카피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가 임신 초반기라 하더라도 만약에 간경변이 있다면 약제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경우처럼 비리어드나 세비보 이런 약들은 임신 중에 안전하기 때문에 임신 초반기부터서 쭉 약을 출산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있는 산모는 약을 끊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약을 끊었을 때 간 부전이 생겨서 산모도 위태롭고 태아도 위태로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경변 산모는 안전한 약제인 비리어드를 사용한다면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산해도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하는 약은 임신 투여 등급 B등급 제제인 테노포비어, 그러니까 비리어드를 사용을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항바이러스를 먹고 있는데 간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일시 약제를 중단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잦은 간격으로 검사를 해보다가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 그대로 약제 없이 출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를 먹는 사람이 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항바이러스를 먹을 때는 수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먹으면 모유로 항바이러스가 조금 나갈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모유로 아주 미량이지만 이 항바이러스를 신생아가 먹었을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유 중인 여성은 항바이러스에 복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먹는 산모는, 출산한 그 산모는 모유 수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모유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를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유를 금하고 있지만 B형 간염 환자라고 해서 모유 수유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모유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B형 간염이 수직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 감염 예방 접종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태어난 신생아에게 12시간 이내에 헤파 B가고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수직 감염을 막는데요. 이렇게 신생아에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에서 높게는 10에서 30%가 수직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산모가 항바이러스를 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임신 28주에 혈액 내의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1000만 카피 이상이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약제는 피리어드를 사용하고 출산 직전까지 먹고요. 출산 후에는 약제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유 수유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태어난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두 가지 수동 능동 면역인 B형 간염 이뮤노글로불린하고, 그러니까 헤파 B가고 그 다음에 간염 예방 접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때 시작은 피리어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임신에 안전한 약이 피리어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유와 관련해서 항바이러스를 투여받고 있는 먹고 있는 산모는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산모가 항바이러스를 먹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태어난 신생아가 면역 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였다면 B형 간염에 관계없이 수유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수직 감염 예방 조치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